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9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에서 총선을 앞두고 푸어타이당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방콕 23선거구 방나 프라카농 지역의 까위웡 후보는 자신의 현수막에 다른 후보 번호가 적혀있는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콕 14선거구 방카피 웡퐁란 지역의 퐁사콘 후보는 현수막이 뜯겨 다른 정당 현수막으로 덮인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아누틴 총리가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휴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72시간 공동성명에 따른 휴전은 30일 정오에 만료되지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시아삭 외교장관이 중국 왕이 부장과 회담을 가진 데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2천만 위안 지원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태국에도 같은 제안이 전달됐으며 수용 여부는 장관 귀국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총리는 밝혔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소셜미디어의 추측보다는 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휴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군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 휴전 합의 이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과 육군은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휴전 위반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팍 공군대장은 휴전은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국제 규범에 따라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넝짠 지역은 태국이 통제하는 영토로 캄보디아 주민의 재입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방지국은 피난민 귀환은 아직 명령되지 않았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휴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국제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미다폴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나콘라 차시마 주민 가운데 40% 이상이 아직 적합한 총리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는 품짜이타이당의 아누틴 후보와 국민당 나타퐁 후보가 13%대 지지율로 접전을 벌였고 푸어타이당과 경제당, 민주당 후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푸어타이당이 20%, 국민당 17%, 품짜이타이당 14% 순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지역구 투표 의향에서도 푸어타이당과 국민당, 품짜이타이당이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역시 상당수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별과 연령, 직업, 소득 등 다양한 표본을 반영해 진행됐습니다. 방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해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민들은 새해의 경제가 회복되고 정부가 생활 수준을 높여주기를 가장 크게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새해 활동 계획으로는 파티와 행사 참여가 가장 많았고 여행과 가족과의 시간, 사찰 방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물로는 건강식품과 음료가 가장 선호됐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67.8%가 총선에서 투표할 의향을 밝혔으며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직선거법 정에 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슈퍼폴 조사 결과입니다. 품짜이타이당이 전국 지지율 1위로 933만 표를 얻었고 푸어타이당은 780만 표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당은 340만 표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친묵의 표, 즉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가 1464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슈퍼폴은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정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국민당 지지율은 크게 줄었고 미결정층이 확대돼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등록 시작 9일 만에 총 68만 8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구 내 사전투표 2,400여 명, 선거구 외 사전투표 62만 9천여 명, 재외투표는 5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 등록은 내년 1월 5일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해외의 태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반드시 2월 1일에 투표해야 하며 선권위는 국민투표 등록도 병행해 진행합니다. 국민투표는 1월 3일부터 5일까지 등록을 받고 2월 8일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태국 대형 유통업체 빅시가 전국 주요 지점 리노베이션을 통해 쇼핑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콕 라차다피세, 에까마이, 나콘바톰 파타야, 센트럴 엑스트라 등 17개 지점이 개편을 마쳤거나 진행 중입니다. 빅시는 단순한 매장 현대화를 넘어 고객 생활 패턴에 맞춘 공간 설계와 상품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장 동선 개선, 합리적 가격의 음식점, 어린이 놀이 공간, IT 제품 확대, 신선식품존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민의 마트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신선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다양한 판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연말연시 관광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부 지역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혔고 카페와 맛집, 자연관광의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홍수 피해로 관광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주요 우려는 관광지 혼잡과 교통 문제, 안전사고 위험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과 고령층은 안전을, 중장년층은 혼잡과 교통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예상 지출은 음식과 교통, 숙박에 집중됐고 일부 고지출 그룹은 기념품과 쇼핑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광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은 재정 문제와 높은 비용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무부는 교통안전 강화와 관광지 혼잡 관리, 물가 통제, 지역 특산품 판촉 등을 통해 연말 축제 분위기가 소비와 관광을 촉진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내년 외국인 관광객 3,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광 수입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국경 충돌 여파로 3,280만 명에 그쳐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휴전 합의로 업계는 안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꽃사무이와 꽃파만, 꽃다오 등지에 국내의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고속선박 예약이 거의 매진되는 등 관광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 조사기관 에리어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방콕과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는 리아클롱 13도로변으로 1라이당 약 188만 밭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이 공예센터 맞은편, 방보수쿠 및 루엉 파타나, 민부리, 방플리 등 여러 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포함됐습니다. 에리어는 이러한 지역들이 도심과의 거리, 인프라 부족,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의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가 예년보다 한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텔 예약률은 과거 100%에 가까웠던 것과 달리 올해는 70에서 8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참여하고 있지만 내국인 소비가 크게 줄면서 상점과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입니다. 카운트다운 행사는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새해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되며 약 2만 명이 방문해 2천만에서 3천만 밭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협회 측은 안전 강화를 위해 CCTV와 보안 인력을 늘리고 술에 취한 경우 주류 판매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과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이 관광 수요를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상인들은 올해 연말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더 조용하다며 특히 과거에는 서양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지만 올해는 인도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어 예년 같은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관광업계가 최근 바타 강세로 인한 충격을 우려하며 태국 중앙은행의 외국 자본 유입 규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태국 관광사업협회 아딧 사무총장은 바타가 달러당 31바트까지 강세를 보이며 30바트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관광업에 큰 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1개월 내 환율 안정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춘절 전후 환율 흐름이 관광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신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딧 사무총장은 또 바타의 적정 수준은 달러당 40바트라며 강세가 지속되면
관광업과 수출 내수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광객은 환율 분리로 인해 태국 대신 베트남 등 비용 효율이 높은 국가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타 강세가 이어질 경우 태국 관광업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소가 올해 누적거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1,500억 바트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초반 외국인 매수세가 기술주와 에너지주에 유입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 후반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자부품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로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12월 26일 기준 셋 지수는 1259.25포인트로 전주 대비 0.56% 상승 마감했고 마이 지수는 215.27포인트로 1.14%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가 연말 결산 매매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상황,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 측이 무인기 250여 대를 태국 영토로 침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침범 지역은 우본라차타니, 시사켓, 부리람 일부 지역으로 이는 양국 간 긴장 완화 합의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태도에 따라 포로 석방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태국군은 휴전 합의에 따라 72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정오까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뢰가 발견돼 제거 작업이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 마약수사국이 블랙미러 TKP라는 대규모 마약 자금 세탁 조직을 겨냥해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방콕과 논타브리, 빠툼타니, 롯부리, 뜨랑 등 5개 지방 2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총 24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된 자산은 현금과 금, 주택 콘도, 차량, 총기 등 약 2억 4천만 밭 규모에 달하며 필로폰 3천만 정과 메탄페타민, 헤로인, 케타민 등 대량의 마약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특히 방콕 33구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 체포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금 세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TKP 계열사 일부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운송업체 명예회사를 앞세워 자금 세탁을 벌였으며 50개 계좌에서 200억 밭 이상이 회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수사국은 국내외 마약 거래와 자금 세탁을 동시에 차단한 성과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자산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시가 반려견과 반려묘의 마이크로칩 삽입과 등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깨큐를 통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앱을 통해 간단히 예약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공공서비스 항목 선택부터 장소와 반려동물 이름 입력 날짜, 시간 지정, 현장에서 큐티켓 제시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확인서, 소유주의 신분증, 주소지 주민등록 등 본 등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의임장, 임대 거주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방콕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방콕 빠투만구의 한 불교 사원 인근에서 53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16세 소년이 자리에 앉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로부터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소년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사건은 소년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푸켓 라와이 지역과 빌라 단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했고 국경 지역 군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롱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에 착수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고속도로 경찰과 공조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추적, 결국 피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타인으로 가장해 공동으로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경찰은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나 주민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찰롱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받지 않으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보트 택시 시범 운행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푸켓 국제공항과 빠똥 해변을 연결하는 수산 교통망을 구축해 심각한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항 인근 체크인 지점을 확인한 뒤 시리낙 국립공원 내 임시 부두에서 출발해 빠똥 해변까지 항로를 시험 운행했고 이후 버스로 환승해 호텔과 부두 간 수송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푸켓 부지사는 이동 시간과 승객 수화물 수용 능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국은 선박과 부두 시설이 시험 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똥시장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보트택시가 교통난을 완화하고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빠툼타니의 한 전통식당이 강에서 잡은 새우 5마리 5,000ባት 논란으로 온라인에서 비판을 받자 빠툼타니 지사가 직접 식당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탐노니 지사는 강에서 잡은 새우는 채집이 어려워 귀한 식재료라며 메뉴판에 가격이 명확히 표시돼 있고 다양한 새우 메뉴가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리당 1,000밭이라는 과도한 비판은 부당하다며 식당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당 측 가족도 이번 논란은 고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에서 잡은 새우 가격은 오래전부터 1kg당 2,000에서 2,400바 수준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은 40년 넘게 운영하며 품질을 유지해왔고 가격은 품질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라타니, 타차나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49세 남성은 지난 26일 밤 자택에서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이틀 뒤 마을 간부의 집 뒤편 무릉덩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해로 영상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신에는 타박상과 찢긴 상처가 확인돼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 5명 가운데는 부군수와 마을 부대표 등 지역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부적 분실을 이유로 목숨을 빼앗은 것에 분노하며 엄정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분리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절도 혐의는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타인 사칭 폭행 살해 후 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라타니 지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가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없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군수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마을 부대표는 면직 조치됐습니다. 구역주 앞 키리칸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오토바이와 소음 배기통, 무등록 차량, 도로 레이싱을 집중적으로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불법 배기통 1064개가 압수됐으며 경찰은 이 지역이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음 차량은 최대 4,000밭, 불법 개조 차량은 2,000밭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운전과 도로 레이싱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배기통을 즉시 파기하고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실질 단속 압수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개정된 주류통제법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정 신의약회의 권고를 반영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검사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끝 터치 일직선 걷기, 한 발 들고 숫자 세기 검사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을 넘으면 술에 취한 상태로 판정됩니다. 질병통제국은 이 지침이 주류 판매업소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에서 중국인 남성이 술집 앞에서 경비원들을 흉기로 공격해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명은 술집 경비원으로 가슴과 팔, 허벅지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또 다른 중국인 남성도 전신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36세 중국인 차오천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술집 안에서 여성 손님과 말다툼을 벌인 뒤 경비원의 제지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나콘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시내 한 주택을 급습했는데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있던 여성과 대기 중인 환자들, 다량의 의약품과 무허가 의료시설 운영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여성에게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건국은 무허가 의료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촌부리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부부와 고양이 2마리가 손수 만든 문어 열쇠고리를 판매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따뜻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업주가 대량 주문을 하거나 재료업체가 무료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후원이 이어졌고 일부 네티즌은 음식값과 고양이 사료비까지 보탰습니다. 부부는 예상치 못한 응원에 크게 기뻐하며 이번 사례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